나는 콜레드 버블의 거대한 돔을 향해 잿빛 먼지로 된 표토 위를 풀쩍풀쩍 뛰었다. 붉은 조명이 둘러진 콜레드의 에어로크는 한숨이 나올 정도로 멀리 있었다. 100kg의 장비를 착용하고 달리는 건 힘들다. 다알의 중력에서조차. 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우면 놀랄 정도로 자신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밥은 내 옆에서 달렸다. 무전으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산소 탱크를 네 우주복에 연결해. 그럼 당신도 죽어요. 공기가 엄청 새고 있어. 밥은 벌컥 화를 냈다. 탱크에서 가스 빠져나오는 게 보인다고. 격려의 말씀 고맙네요. 선외활동 마스터는 나야. 밥이 말했다. 당장 멈춰서 교차 연결을 해. 싫어요. 나는 뛰면서 말했다. 누출 경보 직전에 뭔가가 터졌다고요. 금속 피로죠. 분명 밸브 뭉치일 거예요. 교차 연결을 하다가는 손상된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당신 호스에도 구멍이 날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겠어. 누구 맘대로. 이건 내 말을 들어요, 밥. 금속은 내가 잘 아니까. 나는 보폭을 더 멀리 규칙적으로 바꿔 뛰기 시작했다. 슬로모션처럼 느껴졌지만 이 모든 장비를 짊어지고 움직이기엔 최고의 방법이다. 헬멧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에어로크까지 52m 남았다고 알려주었다. 소매 계기판을 흘기 보았다. 눈앞에서 잔여 산소량이 곤두박질 쳤다. 아무래도 안 보는 게 낫겠다. 큰 걸음 주법은 효과가 있었다. 정말이지 나는 날아가는 것처럼 달리고 있었다. 다알에서 가장 노련한 선외활동 마스터인 밥조차 뒤처질 정도였다. 비결이 뭐냐고? 땅을 디딜 때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가속도를 더하면 된다. 하지만 그건 한 번 뛸 때마다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수라도 하는 날엔 얼굴을 땅에 쳐박고 슬라이딩하게 될 테니까. 선외활동 우주복이 아무리 튼튼하다지만 딸의 표토에 대고 문질러서 좋을 건 없다. 너무 빨라. 넘어지면 앞면 보호 유리가 깨질 수도 있어. 진공을 흡입하는 것보단 낫겠죠. 내가 말했다. 이제 겨우 10초 남았을 텐데. 난 못 따라가. 기다리지 마. 콜레드의 삼각형 외벽판들이 시야에 들어오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빠른지 깨달았다. 외벽판들이 빠르게 커지고 있었다. 젠장. 속도를 늦출 시간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펄쩍 뛰어오른 다음 앞구르기를 했다. 시간을 제대로 맞췄고 기술보다는 운으로 두 발이 벽에 부딪혔다. 그래, 밥이 옳았어. 내가 너무 빨리 달리고 있었지. 땅바닥을 짚고 허둥지둥 일어나 출입문 손잡이를 움켜잡았다. 귀가 찢어질 것 같았다. 경고음이 헬멧 속에서 요란하게 울려댔다. 탱크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더는 누출에 대응할 수 없었다. 나는 출입문을 밀쳐 열고 안쪽으로 쓰러졌다. 숨이 막혀 헐떡거렸고 눈앞은 흐릿했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닫고 비상용 탱크로 손을 뻗어 핀을 획 잡아당겼다. 탱크의 마개가 날아가면서 공기가 실내로 쏟아져 나왔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공기의 절반은 급속 팽창으로 인한 냉각 작용으로 액화되어 수증기 입자로 변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거의 의식을 잃었다. 우주복 차림으로 헐떡거리며 욕지기를 참았다. 내 몸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산소 부족으로 두통이 밀려왔다. 적어도 몇 시간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본의 아니게 다알에서 고산병을 앓게 된 것이다. 공기가 쏟아져 나오는 소리는 곧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줄더니 결국에는 멈췄다. 밥이 마침내 출입문에 도착했다. 작고 둥근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상태는 좀 어때? 밥이 무전으로 말했다. 의식은 있어요. 내가 헐떡거리며 말했다. 일어설 수 있겠어?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까? 밥이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죽을 것이다. 손상된 우주복을 입고 에어로크에 누워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 안에 있는 2,000명 중에는 누구든 반대편에서 에어로크로 들어와 나를 끌고 나갈 수 있다. 괜찮아요. 나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가 일어섰다. 조작반에 몸을 기대고 숨을 고른 다음 세척을 시작했다. 사방에서 고압 압축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에어로크 내부의 잿빛, 다알 먼지가 소용돌이치다가 벽을 따라 설치된 여가용 환기구로 빨려 들어갔다. 세척이 끝나자 안쪽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나는 준비실로 들어가 안쪽 출입문을 닫고 벤치에 털썩 앉았다. 밥은 호들갑스럽게 비상용 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어쨌거나 비상용 탱크는 이제 교체해야 했다. 에어로크를 통과했다. 그냥 정상적으로 펌프와 밸브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세척 과정을 마친 그는 준비실에 있는 내게 합류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바비 헬멧과 장갑 벗는 걸 도왔다. 절대 우주복을 혼자서 벗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귀찮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일에는 전통이 있는 법이다. 밥도 내 우주복 벗는 걸 도와주었다. 아, 짜증. 밥이 헬멧을 벗기자마자 내가 말했다. 너 거의 죽을 뻔했어. 밥은 우주복을 벗으며 말했다. 내가 지시한 대로 했어야지. 나는 몸을 꼼지락대며 우주복을 벗고는 뒤쪽을 살폈다. 그리고 뾰족뾰족 찢어진 금속 조각으로 변해버린 밸브를 가리켰다. 밸브가 날아갔어요. 정확히 내가 말했던 대로죠. 금속 피로예요. 밥은 밸브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교차 연결을 거부한 일은 옳았어. 잘했군. 하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우주복은 어디서 구한 거야? 중고를 샀어요. 왜 중고를 사? 새 것을 살 돈이 없으니까요. 중고를 살 돈도 있을까 말까 한데 빌어먹을 당신네는 우주복 없는 사람을 길드에 안 받아주잖아요. 새 것을 살 수 있게 저축을 했어야지. 미국 해병대 출신인 밥 루이스에게 이런 변명 따위는 통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선해활동 길드의 수석 교관이라는 점이다. 길드 회장에게 보고는 해야 하지만 밥은 혼자서 새 멤버의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멤버가 되지 못하면 혼자서 선해활동을 나갈 수 없고 관광객을 데리고 외부로 나갈 수도 없다. 길드는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재수 없는 놈들. 그래서요? 합격이에요. 밥은 코웃음을 쳤다. 장난해? 제즈, 넌 시험에 떨어졌어. 아주 확실하게 불합격이야. 왜요? 나는 따져 물었다. 필수 동작도 다 해냈고 과제도 전부 완수했고 장애물 코스도 7분 내에 끝냈어요. 게다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도시로 돌아왔잖아요. 밥은 로커를 열고 그 안에 장갑과 헬멧을 넣었다. 우주복은 네 책임이야. 그런데 고장 났잖아. 그건 네가 불합격했다는 뜻이야. 누출이 어떻게 내 책임이죠? 외부로 나갈 때는 전부 괜찮았다고요. 선해활동 마스터는 결과 위주의 직업이야. 다알은 아주 잔인한 놈이지. 다른 우주복이 왜 망가졌는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망가지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 장비를 더 잘 점검했어야 해. 밥은 우주복을 로커 안쪽에 주문 제작한 선반에 걸었다. 이러지 마요, 밥. 제즈, 넌 밖에서 죽을 뻔했어. 내가 어떻게 합격시킬 수 있겠어? 밥은 로커를 닫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6개월 후에 다시 시험을 보라고. 나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말도 안 돼요. 제멋대로인 길드 규칙 때문에 왜 내가 기다려야 하죠? 장비 점검에 더 신경을 써. 밥은 나를 빙돌아서 준비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새는 거 고칠 때는 제대로 돈을 쓰라고. 밥이 떠나는 모습을 본 후 나는 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빌어먹을. 미로 같은 알루미늄 통로를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오래 걸을 필요는 없었다. 도시 전체라 해도 지름 500m에 불과하니까. 나는 다알의 첫 번째, 그리고 지금까지는 유일한 도시 아르테미스에 산다. 아르테미스는 버블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구 5개로 이루어져 있다. 버블의 절반은 땅 속에 묻혀 있어. 아르테미스는 옛날 SF 소설에서 묘사했던 다알 도시의 모습을 정확히 닮아 있다. 바로 여러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모습. 단지 월면 아랫부분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암스트롱 버블이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고 올드린, 콜레드, 빈, 셰퍼드 버블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버블은 터널을 통해 이웃 버블과 각각 연결되어 있다. 초등학교 때 숙제로 아르테미스의 모형을 만들었던 적이 있다. 아주 간단했다. 공 몇 개와 막대기만 있으면 됐으니까. 10분 걸렸다. 이곳에 오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들고 이곳에서 살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에는 부자 관광객과 괴짜 갑부만 살 수는 없는 법이다. 노동자 계급의 사람도 필요하다. 제이, 돈 많아 넘쳐흘러 삼색께서 스스로 변기를 닦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나는 힘없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고 콜레드 버블의 지하 15층에 있는 지저분한 동네 콜레드 다운 15에 산다. 만일 내 이웃집에 와인이 살았다면 와인 감정사는 그 와인을 두고 형편없음, 끔찍한 결정을 내려 실패한 인생 같은 맛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다닥다닥 붙은 채 이어진 네모난 문들을 지나 집에 도착했다. 그나마 내가 사는 곳은 아래층 침상이었다. 들어가고 나오기가 더 쉬웠다.
기즈모를 잠금 장치에 대고 흔들자 문이 딸가닥 열렸다. 안으로 기어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상에 누워 얼굴에서 채 1m도 되지 않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엄밀하게 말해 캡슐형 주택이지만 모두가 관이라고 불렀다. 잠글 수 있는 문이 달린 밀폐된 침상에 불과하니까. 관의 용도는 딱 하나다. 잠. 아 맞다. 다른 용도도 있긴 하다. 그 용도 역시 길게 눕는 일과 연관이 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집에는 침대 하나와 선반이 있다. 그게 전부다. 통로 끝에 공용 화장실이 있고 몇 블록 떨어진 곳에 공동 샤워장이 있다. 내 관은 언젠가 월간 더 좋은 집과 달 풍경에 등장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형편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기즈모로 시간을 확인했다. 빌어먹을. 지난 일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오후에 KSC 화물선이 착륙할 테니 일을 해야 했다. 확실하게 해두겠다. 태양은 우리에게 오후를 알려주지 않는다. 28지구일마다 한 번씩 정오가 있을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어차피 보이지 않는다. 모든 버블은 6cm 두께의 외벽이 두 겹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두 겹의 외벽 사이를 1m 두께의 분쇄 암석이 차지하고 있다. 도시를 향해 곡사포를 쏜다고 해도 외벽은 뚫리지 않을 것이다. 햇빛은 당연히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시간대를 사용하느냐고? 케냐 시간대다. 나이로비가 우면 아르테미스도 우다. 거의 죽을 뻔한 선회 활동으로 몸이 땀범벅이었다. 샤워할 시간은 없지만 옷 갈아입을 시간은 있었다. 똑바로 누워서 선회 활동용 냉각복을 벗고 파란색 작업복을 입었다. 벨트를 조인 다음 일어나서 책상 다리로 앉아 머리를 하나로 묶었다. 그러고 나서 기즈모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아르테미스에는 도로가 없다. 통로가 있을 뿐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든 딸의 부동산을 도로로 낭비할 수는 없지 않은가. 원한다면 전기 카트나 스쿠터를 가질 수는 있지만 통로는 보행자들의 왕래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곳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하므로 걷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가난한 구역일수록 통로가 좁다. 콜레드 타운의 통로는 폐소 공포증을 일으키기에 알맞은 곳이다. 두 사람이 옆으로 몸을 돌려야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니까. 구불구불 이어진 통로를 따라 다운 15의 중심으로 향했다. 근처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한 걸음에 계단을 3개씩 올랐다. 버블의 중심에 있는 계단통은 지구와 똑같이 생겼다. 폭이 좁은 계단은 한 단의 높이가 21cm였다. 따라서 관광객들도 별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관광객이 찾지 않는 구역의 계단은 한 단의 높이가 50cm 이상이다. 다알의 중력이란 그런 것이다. 어쨌거나 나는 관광객용 계단을 따라 서둘러 지상층까지 올라갔다. 계단을 걸어 오른다니 어쩌면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그리 큰일이 아니다. 숨조차 차지 않으니까. 지상층은 다른 버블과 연결된 모든 터널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다. 상점과 부티크, 그 외에 관광객을 노리는 가게들이 전부 보행 교통의 이점을 노리고 이곳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콜레드에서는 가게라고 해봐야 대개는 진짜 음식을 사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관광객들에게 정크를 파는 식당이 전부다. 사람들 한 무리가 울들인 연결 터널로 밀려가고 있었다. 암스트롱을 거쳐서 멀리 돌아가는 방법을 제외하면 콜레드에서 올드린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이곳은 중요한 도로였다. 나는 거대한 원형 플러그 도어를 지나 터널 안으로 들어섰다. 터널이 파손될 경우 콜레드에서 빠져나가는 공기의 출입문이 저절로 닫힐 것이다. 콜레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목숨을 건질 수 있다. 하지만 때마침 터널 안에 있었다면 안 됐지만 좆된 거다. 이런 재즈 바샤라잖아. 가까이 있던 멍청이가 말했다. 남성은 친구라도 된다는 듯이 굴었다. 하지만 우린 친구가 아니었다. 데일. 나는 멈추지 않고 걸으면서 말했다. 데일은 서둘러 날 따라왔다. 화물선이 들어오는 모양이야. 그렇지 않다면 게으른 내가 작업복을 입었을 리 없잖아. 아, 내가 네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언제였더라. 이런 실수 한 번도 없었지. 듣자 하니 오늘 선회활동 시험에서 떨어졌다면서. 데일은 낙심한 척 혀를 찼다. 안 됐네. 난 첫 번째 시험에서 붙었는데. 하지만 전부 나 같을 수야 없잖아, 안 그래? 꺼져버려. 그래, 근데 말이지. 관광객들이 도시 밖에 나갈 때는 돈을 왕창 내거든. 젠장, 지금도 관광 안내를 하러 안내소에 가는 중이야. 돈을 긁어 모아야지.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날카로운 바위에나 뛰어내려라. 아니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정도로 멍청하지 않아. 농담이야. 나는 무관심하게 말했다. 선회활동은 진짜 직업이랄 것도 없잖아. 그래, 맞아. 나도 나중에 너처럼 소녀 배달부가 되고 싶어. 포터야. 나는 투덜거렸다. 정식 용어는 포터라고. 데일은 능글맞게 웃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은 표정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올드린 버블에 도착했다. 나는 어깨로 그를 밀치면서 연결 터널 밖으로 나왔다. 올드린의 플러그 도어 역시 콜레드처럼 경계를 서고 있었다. 서둘러 앞으로 걸어간 다음 오른쪽으로 휙 방향을 바꿔 데일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올드린은 모든 면에서 콜레드와 상반된다. 콜레드는 배관 공장, 유리 공예소, 금속 공장, 용접 공장, 수리소,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올드린은 진정한 휴양지다. 호텔, 카지노, 사창가, 극장이 있고 진짜 잔디가 깔린 진짜 공원도 있다.